안녕하세요. 고장고 2학년 5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아기가 있죠. 이 아기를 덮고 있는 까만 손이 있어요. 이 손은 아버지 손인 것 같아요. 이 흑인 아버지 안에서 이 하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거 외신에 보니까 흑인 부부에서 백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대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전을 나타내주는 동요가 되겠어요. 유전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아보는 거죠.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도원 뒤뜰에 완두콩을 심고 그 완두콩을 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꽃 색깔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보라색 꽃과 흰 꽃, 그다음 씨 모양도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씨의 색깔은 황색과 녹색, 콩깍지의 모양은 매끈한 것과 주름진 것, 콩깍지는 녹색, 노란색, 키는 큰 거, 작은 거, 꽃이 피는 위치는 겨드랑이에서 자라는 것과 끝에서 자라는 것, 두 가지씩 딱 나눠지는 것을 봤대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보라색끼리도 교배를 해보고 흰색끼리도 교배를 해보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그 유전학의 기초를 만들어 놓게 돼요.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을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형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형질. 형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태와 성질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부모의 어떤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왜 멘델은 하고 많은 그 재료들 중에서 완두를 유전 실험의 재료로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형질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무슨 형질이 뚜렷하냐면 대립 형질이 뚜렷했죠. 꽃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보라색과 흰색이 있었어요. 이거를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관계가 뚜렷했다는 거죠. 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둥글면서도 주름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짧은 생육 기간이었어요. 같이 연구를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연구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연구자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생육 시간이 이렇게 유전 실험을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손의 수는 뭐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자손의 수가 많으면 뭐가 좋으냐면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흑인끼리 결혼했는데 백인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흑인끼리 결혼해서 모두가 다 백인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면 통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숫자가 많이 필요하죠. 또 재배가 쉬워야 돼요. 뭐 키우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정말 이런 뭐 세상에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면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키우는데도 어렵고 그렇겠죠. 그래서 재배가 쉬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완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완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은 멘델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멘델은 정말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멘델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하게 돼서 상을 받게 되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분리의 법칙인데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립 유전자 쌍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분리되어 유전되기 때문에 자손에서 표현형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울 텐데 밑에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순종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한 개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완두를 얘기했는데요. 완두의 모양이 둥근 것, 엄마로부터도 둥근 것을 받고 아빠로부터도 둥근 것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둥근 형질을 우리가 라지 R로 표현을 한다면 엄마로부터 받은 것도 라지 R, 아빠로부터 받은 것도 라지 R이잖아요. 그래서 라지 R, 라지 R이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로부터는 둥근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는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라지 R 그리고 주름진 유전자를 우리가 스몰 r이라고 약속했다면 자손은 라지 R 스몰 r이 되죠. 이런 것을 잡종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F1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F1은 자손 일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 일대. 순종끼리 대립 형질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과 스몰 r을 교배시켰더니 자손은 분명히 잡종이 나왔겠죠. 그러면 둥글면서 주름지는 이런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둥근 애들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둥근 애의 형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성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나타나지 않은 애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서 표시할 건데 이거를 유전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라지 R, 라지 R은 둥글다. 라지 R, 스몰 r도 둥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스몰 R, 스몰 r은 주름지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리의 법칙을 보면은 지금 부모예요. P는 부모인데 지금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감수 분열을 하니까 라지 R, 스몰 R 또는 라지 R, 라지 R을 둘 다 주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몰 R 또는 라지 R 이렇게 자손에게 주게 돼요. 그러면 수정을 통해서 라지 R, 스몰 R이 되죠. 그러면 이 라지 R, 스몰 R을 갖다가 이번에는 교배를 또 시켜봐요. 그래서 자손 2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 자손 1대에서 얘가 뭐 수컷, 암컷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뭐 수술, 암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데 일단 얘는 두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오겠죠. 라지 R과 스몰 R. 라지 R과 스몰 R. 그러면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난 것은 어떻게 되죠? 라지 R, 라지 R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난 것은 라지 R, 스몰 R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났으니까 라지 R, 스몰 R. 그러면 이 주름진 애는 누굴까요? 스몰 R과 스몰 R이 만나면은 스몰 R, 스몰 R이 되죠. 그래서 유전자형을 비를 보면은 라지 R은 하나, 라지 R, 스몰 R은 두 개, 스몰 R은 한 개. 그래서 1대, 2대, 1의 유전자형의 비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표현형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만 표현되는 것을 우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뚜렷하게 우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 개가 둥근 거, 하나가 주름진 거. 그래서 3대 1의 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분리의 법칙은 유전자쌍이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멘델은 유전자쌍, 뭐 염색체 이런 개념을 몰랐대요. 유전을 하는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는 쌍으로 되어 있을 것이며 자손에게는 두 개를 다 쌍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전달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분리의 법칙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순종의 황새관도 YY 스몰 i예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Y라고 적을 수 있겠죠. 스몰 i.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모두 다 라지 Y, 스몰 i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자가수분시키는 것은 우리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